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강의에 앞서 광고를 먼저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강의를 들어보고 동의하거나 응원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모든 자유우파들이 걱정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을 향해서 윤석열의 실정을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의 오지랖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주장하면서 반발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윤석열은 거기에 대항하여 한동훈을 밀어내며 미워하고 자신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뚝심 있게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유우파들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 밀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주 자유우파들이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정치 출세 혹은 정치 지망생들은 양파로 갈려서 싸우는 그런 형국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갈등의 상황이 불리한 것이 아니고 아주 지금 현재 정치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아주 좋은 그림으로 연출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위기 또는 긴장 상태에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밀을 관계로 서로 히히닥거릴 만큼 잘 지낸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당과 정부가 어떤 국정 혼란이라 하는 음모를 꾸미거나 혹은 공작을 꾸민다고 의심을 하려고 할 거고, 아니면은 국가가 이런 위기 상태에 있는데 국민을 무시하고 당과 정부가 너무 태평하다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그리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관계라는 정치 연출은 아주 지금 현 전국 상황에 유효한 정치 행위 혹은 정치 연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한국 국내의 정치는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첫째로 국회가 공산 좌파들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생을 뒤로하고 상습자범 이재명의 방탄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나 또는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는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을 하면서 국회에서 투쟁도 하지만은 다른 선동으로는 윤석열이 공산 좌파를 괴멸시키려고 한다라는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어서 윤석열 정부를 조금이라도 지지하게 되면은 공산 좌파들이 괴멸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과 선동으로서 대결 구도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국정이 온통 대결 구도로만 가고 있다. 당파 투쟁 혹은 진영의 대결 구도로 감으로써 민생이라든가 정책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로는 북한의 내부가 동요를 하니까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김정은과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과의 긴장 관계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부는 외침이 있으면 이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안 싸움은 잠깐 미루자 이런 입장이 되니까 지금 북한은 그 내부의 긴장 관계를 굉장히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임으로써 내부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통합을 위한 그 어떠한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이면서 이 긴장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껏 해왔던 한국을 협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여 돈을 혹은 지원을 뜯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이유, 국회 다수로서의 법적인 투쟁, 두 번째로서
정치적인 선동,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이 이재명을 잡아가면서 공산자파를 괴멸시키려고 한다는 이런 국민을 향한 선동, 세 번째로는 남북관계의 위기, 이런 세 가지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지금 한국의 정치판은 혼란스럽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한국은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두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 그리고 직업이나 경력에서 서로가 쌓인 시간적인 신뢰 등의 사적 관계로 볼 적에 그렇게 심한 갈등 관계는 내심까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총선에서 그 신임을 받을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는데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허락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후계 구도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 쉽게 말하면은 사회생활을 두 사람이 같이 해왔던 시간적인 신뢰, 그리고 총선 이후 그 신임받을 만한 성적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안한 윤석열 정부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또 다른 어떤 국정을 안정시킬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지 않고 한동훈에게 신임을 보냈다는 이 두 가지로 놓고 볼 때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굉장히 두텁다, 이런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를 반전시킬 하나의 터닝포인트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이 신뢰관계와 함께 이 터닝포인트를 잘 이끌어 나가면은 자유우파의 부활을 시작시킬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의 변화를 주기 위한 터닝포인트다. 쉽게 말하면 좌회전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좀 더 돌아가듯이 이 두 사람의 신뢰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등을 더 크게 연출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게 될 때는 11월 달에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것의 첫째는 북두시민혁명군이 자유우파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첫발은 보궐선거에서의 승리입니다. 보궐선거에서 검정구와 서울시 교육감만 승리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군수까지 승리한다면은 자유우파가 제법 안정적인 승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 제3당이 1석만 얻어도 이재명 패거리는 참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징후는 보궐선거의 승리에 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있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위정교사라는 두 가지의 선고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강의 시간마다 이야기했지만은 윤석열은 기회를 잡은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위기 속에 어떤 변화 혹은 터닝 포인트에 중요한 선거가 있고 또 중요한 재판이 대기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아주 대처하기 좋을 만큼의 긴장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분위기를 업무적으로 공작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과거 독재 시절에 그 전국이 흔들리면은 무장공비가 나타나듯이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런 훌륭한 기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를 가진 정치 지도자다, 행운이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우선 보궐선거라는 것을 볼 때 보궐선거가
그 진영의 핵심인 광주라든가 그 나주라든가 여수라든가 목포 이런 지역의 남쪽은 그 진영이나 당파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조금 북쪽은 그 충성도가 조금 낮습니다. 물론 충성도가 낮다고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혀 똑같이 지지하지 않지만은 제3당의 기회가 있는 곳이 광주 이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보궐선거 지역은 영광하고 담양이잖아, 영광하고 곡성이잖아요. 이 영광하고 곡성은 이쪽 남쪽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진영 혹은 당파에 대한 그 충성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당이 어쩌면은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광, 곡성은 이낙연과의 연고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 고향인 이낙연, 고향 사람인 이낙연이 그 잡범 이재명에게 아주 수많은 수모를 겪는 것을 보고 그쪽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절대로 이재명을 그냥 두지 않는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궐선거는 이재명이 전라도에서 퇴출되는 그런 신호탄이 올라올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이유로 전라도의 보궐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첫 선고인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그 위정교사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서는 절대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선고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쉽게 말하면 징역형으로 크게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은 또 무죄를 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더구나 구속심사를 할 적에 구속을 하지 마라 하는 근거가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검찰에서는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할 이유가 없이 도리어 범죄자인 이재명을 자유롭게 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방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유죄 취지로 이미 그 구속 심사를 한 판사가 그런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이외에 완전히 그 바꿀 수 있는 증거를 이재명이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첫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정치 사건에는 재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단 1심에서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은 보통 중형을 선고합니다. 그 법적으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일반 사건은 덜하지만은 정치 사건이라든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그 어떤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1심에 굉장히 중형이 떨어집니다. 그런 재판 기술상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재판부가 조금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 그 정치적인 부담을 2심에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심에서 집행유예나 혹은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선고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일단적으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고를 한다. 1심에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재명의 불리한 선고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되는 이상 자범으로서 재판부에서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2심으로 넘겼기 때문에 공산 좌파들은 첫째 구속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또 1심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고 2심이 있으니까 2심의 희망을 가지자고 하면서 또 우리가 너무 반발을 하면은 사법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좀 이래 희망을 가지고 좀 참아라, 좀 참자, 이렇게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우파는 유죄이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자유우파는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자체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 그 민주당 내외 친명과 반명 간에 혹은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탈해 나갈 사람들에게 구실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가능한 정치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재판부가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2심에서는 조금 그 관심도가 식으니까 2심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런 정치 기술 때문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승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유죄라는 그 자체가 불리한 거예요. 이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서 이런 훌륭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면 행운이죠. 아주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긴장이라고 하지만은 한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동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조금 운신의 폭이 혹은 그거를 지렛점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긴장 관계다. 이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기회다. 국정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큰 기회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라는 문제에서 볼 때에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전략 그리고 참모들과 지혜를 모은다면 통일을 향한 초석을 놓을 수도 있지 않나.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정의 갈등이라든가 혹은 가짜 뉴스로 마누라를 괴롭히는 이런 일에 흔들리지 말고 남북 문제에 좀 더 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국정에 초점을 맞추어 간다면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보궐선거에서의 의미 있는 승리와 함께 그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어떤 갈등이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연출에서 벗어나는 다음 수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판단하기에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정치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해라.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주문이고 또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을 결합하는 이유가 남북관계가 긴장되어 있다는 구실로 갈등을 마무리하면서 북한에 대한 충격적인 선언 혹은 충격적인 조치를 해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이 이런 과정으로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연출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적에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남북관계의 긴장을 내부의 통합과 혹은 남북관계의 변화의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모든 전략, 정치 역량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이제껏 해왔던 단순한 지원이나 화해가 아니라 국민들이 놀랄만한 충격적인 조치 혹은 선언을 해야 한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공산좌파의 괴멸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남북 문제로 긴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긍정적인 순서가 남아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와 남북관계의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로 드러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의료 대난 등이 해결되고 시간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이것처럼 의료 대난, 의료 정원 문제도 의대 정원 문제도 이미 시간 속에서 해결이 된 겁니다. 어쩔 겁니까 이제? 그것을 이겨내는 뚝심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국민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입학 시험인데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이미 정원은 결정되어 있는데 의대 정원을 정원한다. 2,000명 정원한다는 게 발표됐고 그래서 입학 원서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해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환율 문제와 지금 미국의 트럼프 혹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건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의 금리를 조금 내린 상태예요. 근데 조금 더 아주 대폭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한 지금 뭐 0.25% 정도 내린다고 했는데 한 1%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그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라. 이 금리가 내리면 경기가 부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물가가 싸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대출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는 사람도 사업을 하게 되고 집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도 재보수하고 이러면은 또 그 건축판이 돌아가고 건축 그 실업자들이 많은 이런 인력 시장에서 노가다라 하는 노동 시장에도 기회가 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술을 먹으면 안주거리가 팔리고 이런 식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로 투자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환율 정책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경기를 부양시킨다든가 민생 경제를 조금 활성화시키면은 엎친 데 덮친 게 아니라 좋은데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당과 정부가 통합하고 공산 좌파들은 괴멸되고 그의 두목은 그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다가 그 이때까지 골치 아팠던 국민들의 복지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경기가 부양되고 이렇게 모두가 이 선순환 잘되게 되어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이용해서 북한과 한국 관계에서 한국이 우위에 서면서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이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개성인 뚝심 그리고 한동훈의 지혜로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연출이 아주 훌륭하다. 걱정할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이번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11월을 기점으로 한동훈과 윤석열은 통합하고 또 갈등을 풀고 그러면서 이 앞으로 닥칠 이런 전국의 주도권 그리고 한국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이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는 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얼마나 통합해서 투표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선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바쁘고 생업이 바쁘고 하시더라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번 보궐선거만은 꼭 투표를 한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자각하셔가지고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석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교육감이 조전혁 후보가 된다 하면은 큰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어떠한 상징 혹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꼭 투표를 해달라고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유우파의 입장에서 11월이 되면은 그동안에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이 그 꽃을 피우게끔 온 식물에게 보급되고 국민들과 같은 어떤 산천초목에 꽃을 피우는 그런 봄날이 올 거다. 그러니 이번 보궐선거를 꼭 승리하게끔 투표에 참여하고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의 갈등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일의 희망찬 자유한국을 꿈꿉시다. 우리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유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